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10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하셔야 됩니다. 감독관이 언급이 없을지라도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 답안을 전송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 작성하실 때 슬라이드 크기 지정이 되어 있네요. A4 페이퍼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춰주셔야 되겠고요. 1시간 동안 슬라이드 6개를 제작하는 건데요. 1번부터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출력형 때 보시고 글자가 검정색인지 흰색인지 보이는 대로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도형도 마찬가지 스타일이 다른 경우에는 감점 처리된다라고 하니까 그림자나 외곽선들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슬라이드의 번호는 1번은 생략하고 집어넣어 달라라고 했으니까 그 번호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2번부터 6번까지의 슬라이드에는 제목 도형이 있고 하단에 로고가 있어요. 그걸 슬라이드 마스터를 통해서 작성을 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에서 세부 조건에 대해서는 점선으로 된 원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리지 않습니다. 그림을 삽입할 경우에는 I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픽처가 들어있으니까요. 경로를 정확하게 들어가셔서 이미지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구성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의 크기와 순서 맞춰서 준비를 해보도록 할까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해서 슬라이드의 크기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크기를 지정해 보도록 할 텐데요. 슬라이드의 크기가 A4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죠. 확인 단추 누르게 되면 최대화나 맞춤 확인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미지가 어차피 종이 바깥으로 삐져나갈 정도의 큰 이미지는 없기 때문에 어떤 걸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슬라이드 6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처음에 만들어져 있는 제목 슬라이드 거기다 추가해 보도록 할까요? 홈으로 돌아오셔서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를 누르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레이아웃들이 보일 거예요. 2번과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만 있으면 됩니다. 아래쪽에 도형을 자유롭게 넣기 위함이죠. 제목만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아래쪽이 텅 비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3, 4, 5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차트나 표를 넣게 됩니다.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 누르셔서 아래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 및 내용을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같은 레이아웃을 선택할 때는 새 슬라이드라는 글자보다는 위쪽에 있는 반짝이를 누르시게 되면 반복해서 작업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는 새 슬라이드라는 글자 눌러서 밑에는 내용이 없고 제목만 있는 친구로 준비를 하도록 하죠.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 2번과 6번은 제목만 있는 슬라이드, 3, 4, 5번은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레이아웃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2번과 6번 슬라이드는 제목이 있고 하단에 로고도 있고 번호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라고 했으니까 2번 슬라이드의 디자인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목 도형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로고가 왼쪽 그리고 번호가 오른쪽에 새겨져 있군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보도록 할게요. 보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메뉴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요. 왼쪽에 미리 보기들 쭉 올라가셔서 1번 딱지가 붙어 있는 곳, 요게 진짜 왕중의 왕 마스터입니다. 여기에서 제목 도형을 넣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밑에 깔려있는 친구는 오각형이군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길쭉하게 그릴 거고요. 이 친구는 빈 그루를 돌려도 되고요.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의 서식이 보입니다. 방향을 조절할 수도 있겠네요. 좌우로 반전을 시켜줄 수 있게 좌우 대칭. 결과물을 보면 선이 없죠? 선에 대해서는 윤곽선 없습니다 라고, 색깔에 대해서는 옅어 보이니까 색깔은 아무거나 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문제지를 받을 때는 흑백으로 받기 때문에 어떤 색깔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 색상이 지정되어 있다면 정확한 값을 넣으면 되지만 색깔이 없을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 적당한 색깔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 위쪽에 팔각형이 얹어져 있군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에서 팔각형. 클릭 드래그 하셔서 길게 넣을 거고요. 이 친구도 역시 선은 없어 보이는군요. 색상은 짙은 색 그대로 갈게요. 도형을 넣고 보니 제목이 밑에 깔렸죠. 제목이 들어있는 글자는 상자를 콩 찍어서 순서를 맨 앞쪽으로 빼겠습니다. 글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죠. 글꼴은 도둠의 40의 흰색이라고 했으니 글자들을 쫘라락 블럭을 잡으셔서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도둠. 크기는 40, 색깔은 흰색. 가운데 잘 맞춰 놓도록 할게요. 하단의 로고에 대해서도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이라고 해서 찾으시면 되겠죠. 그림을 넣을 거니까 그림.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픽처.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친구는 로고 1번이죠. 삽입. 왼쪽 하단에 있으니까 드래그해서 적당히 옮겨주시고요. 너무 크다 싶네요. 크기를 줄여주시면 되겠죠. 문제 보시게 되면 그 그림에 대해서도 배경은 투명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서식이 뜰 거고요. 색깔에 대해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색이라고 선택하시면 화살표가 쫓아다니죠. 여기 보이는 회색을 없앨 거예요 라고 가리키시게 되면 이렇게 투명으로 바뀝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샵이라고 하는 친구는 번호를 얘기하는데 그 위치는 불만이 없네요. 이대로 작업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2번부터 6번까지만 슬라이드 마스터를 적용할 거고 첫 번째 표지 디자인에서는 이런 제목들 안 보이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마스터해 보시게 되면 내가 1번에다가 됐더니 모든 아이들이 다 적용된 거 보이시죠? 그 중에 제목 슬라이드만이라고 선택하셔서 그 아이는 배경 그래픽을 넣지 않겠습니다 라고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터에 대해서 작업이 끝났으니 마스터 보기 닫기로 나오게 되면 모든 슬라이드들은 다 제목 도형들이 들어있는데 1번 첫 번째 있는 표지 디자인만 들어가 있지 않군요. 슬라이드 1번 표지 디자인 보겠습니다. 표지 디자인을 만드실 때는 도형과 워드아트, 그림을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세부 조건이 나열되어 있네요. 일단 첫 번째 도형 편집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 제목을 넣을 수 있는 칸은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넓게 드래그해서 지워버리도록 할까요? 딜리트.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직사각형을 길쭉하게 넣어줄 거고요. 그 도형에 대해서 그림으로 채워달라고 했으니까 도형 서식에 보시게 되면 채우는 기능이 보입니다.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그림으로 채울란다 라고 하면 그림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림에 대해서 투명도와 도형의 효과를 줬군요. 도형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이 뜬다고 했고요. 그 도형 서식에서 찾을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바로 작용을 하시면 됩니다. 도형의 효과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라고 하는 아이를 찾으셔서 넣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보이는 아이들은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투명도는 보이지 않는군요. 이렇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그림에 대한 서식을 따로 불러내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과 문제지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자리가 좁아서 그때그때의 서식은 열었다 닫았다 할 거지만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창을 넓게 쓰시니까 서식창이 걸리적거리진 않을 겁니다. 항상 열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림에 대해서 아이콘 누를 때마다 메뉴가 쭉쭉 펼쳐지는 거 보이시죠? 채워주는 아이가 투명도 50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값을 주시게 되면 이렇게 흐리멍텅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워드아트 넣어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글자 중에서 워드아트 제일 밋밋한 친구를 선택하셔서 타이핑을 하세요.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를 콩 찍으셔도 되고 쪼로로 글자를 블록 잡으셔도 되고 글꼴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에 가시게 되면 글꼴 선택이 가능하죠. 글자의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굵게 표현하세요 라고만 되어 있네요. 그림자 필요 없어서 지우겠습니다. 글자는 여기 홈에서 할 수 있는 건 여기가 최선이군요.
효과를 주시려면 도형 서식으로 가셔서 도형의 경우에는 이 바깥쪽에는 상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글자에 대한 건 요 안쪽에는 글자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글자 자체에 대해서 변환하는 그리고 반사하는 효과를 주도록 할게요. 반사 효과 가시게 되면 근접 반사의 터치라고 하는 아이 찾으실 수 있을 거고 다시 효과에서 변환시켜 줄 겁니다. 삼각형을 찾으세요. 크기를 적당히 조절할까요? 가장자리에 있는 조절점들 이용하셔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크기 맞추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친구를 삽입하셔서 위치 그리고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배경은 투명색으로 바꾸세요 라고 했네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도 만나봤던 친구죠. 그림 서식에 가시게 되면 색깔을 수정하실 수 있으시다. 투명하게 바꿀 테다. 누구를요? 회색 부분을요.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목차 슬라이드입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도형을 이용해서 목차를 작성한다. 그 안에 들어있는 글꼴은 굴림의 24다 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제목부터 넣도록 할까요? 위치를 쿵 찍으시고요. 목차.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의 크기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목의 크기를 바꿔주시면 안 됩니다. 목차는 그대로 둘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밑에 깔려있는 도형을 먼저 쭉 그려줄 거고요. 방향을 돌리실 때에 도형 서식에 있는 방향에 대한 얘기, 좌우 대칭, 선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다면 꼭 맞춰주셔야겠죠? 선은 없습니다. 색깔은 좀 옅어 보이죠? 채우는 색상도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그 위에 얹어질 도형 하나 더 넣도록 할까요? 글자가 들어있는 사각형 하나 만들어서 세트를 완성시키도록 할게요. 삽입의 텍스트 상자 이용해서 이만큼이라고 드래그 할 거고요. 탄소까지만 쓸게요. 아래쪽에 있는 글자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길게 써봤자 다 지우느라고 귀찮아져요. 글꼴을 굴림의 24다 라고 맞춰주도록 할게요.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니 몽땅 다 선택하셔서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더하기 표시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해서 복사 반복하시면 되겠네요. 글씨 입력하세요.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아래쪽에 4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걸렸다 라고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글자들을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하이퍼링크를 걸겠습니다. 하이퍼링크. 그러면 현재 문서와 링크를 걸 거죠? 문제에서는 슬라이드 6번과 연결시키세요 라고 했으니까 슬라이드 6번으로 연결시켜 주시게 되면 글씨가 이렇게 파랗게 밑줄 쳐진 거 보입니다. 그림을 넣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삽입, 그림을 넣을 거고요. 그림은 4번을 갖고 오세요 라고 했는데 결과물에 보면 화분 이미지 하나밖에 없네요. 몽땅 다 갖고 오면 6개가 들어올 텐데요. 그 중에서 화분만 잘라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4번 삽입, 그 중에서 자르기 기능 이용하셔서 적당하게 잘라주세요. 선택이 끝났으면 비어있는 공간을 눌러서 해제시켜 주시고요. 배치하시게 되면 두 번째 문제가 끝나죠. 세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와 동영상을 넣는 문제로군요. 제목을 넣겠습니다. 콩 찍어서 아래쪽의 데이터는 이렇게 영문과 한글 두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 폭이 다른 거 보니까 완전히 서로 다른 사각형에다가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들을 입력하고 나서 글 머리 기호 그리고 크기들 맞춰주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단락의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모양이로군요.
글자에 대한 얘기는 홈에 가서 할 거고요. 단락에 보시게 되면 글머리 기호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경우에는 한 단계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목록 수준을 늘림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발짝 들어간 거 보이시죠? 기호 다시 맞춰주도록 할까요? 화살표 모양이로군요. 모든 아이들은 글꼴이 굴림입니다. 줄 간격도 1.5 똑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인 부분을 먼저 처리하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단락의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가 24 굵게 표시할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의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가 20 끝이로군요. 상자를 적당히 조절하셔서 만드시면 되겠고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복사해서 그대로 한글 만드시면 되겠죠?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상자 테두리 더하기 표시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상자 하나를 더 만드시고요. 글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타난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칸의 너비를 적당히 조절하시고 동영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영상을 넣을 거니까 비디오를 찾으시면 되겠죠. 경로는 저희가 이미지 갖고 온 것과 똑같습니다. 픽처 안에 동영상 들어있을 거예요. 삽입. 세부 조건에 보시게 되면 자동으로 실행하고 반복적으로 재생하게 설정해 주세요 라고 했네요. 비디오를 선택하고 계시면 재생에 대해서 설정 가능합니다. 클릭하셔서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옵션 바꿔주면 되겠죠. 반복 재생으로 옵션 바꾸겠습니다. 슬라이드 4번입니다. 표 슬라이드네요. 제목부터 넣도록 할게요. 표에 대해서는 텍스트 입력하십시오 라고 하는 곳에 표 단추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몇 줄에 몇 칸인지 세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도형 빼고 나면 이렇게 세 줄에 두 칸 이러군요. 줄수는 행이라고 하고요. 칸수는 열이라고 합니다. 2열 3행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너비를 적당히 조절시켜 주시고요. 왼쪽과 위쪽은 도형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게 좋겠죠? 타이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들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거 맞춰주시면 되겠죠.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우선 표의 스타일부터 맞추도록 할게요. 표를 작업하고 계시면 표 디자인으로 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테마 스타일에 1번이라고 강조 2번을 찾으세요. 글꼴은 홈에 대해서 찾으시면 되겠고 도둠에 18 결과물을 보아하니 우리 건 좀 알록달록해 보이는데 결과물은 은은하게 색깔이 들어가 있죠. 표를 블럭 잡고 계시면 표 디자인이 뜰 건데요. 가장 왼쪽에 머리글과 줄무늬행이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 친구들은 V체크를 해제시켜 주시게 되면 결과물처럼 밋밋하게 보일 겁니다. 도형들을 넣도록 할까요? 상단의 도형의 경우에는 두 개의 도형을 조합해서 만드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도형은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는 거로군요. 위쪽에 있는 도형부터 먼저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고요. 양쪽에 모서리가 쌍둥쌍둥 잘려져 있는 친구를 고르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시면 일단 아래쪽에 깔려있는 도형은 만들어졌고요. 그 위쪽에다가 도형을 얹어보도록 할게요. 사다리꼴을 얹으시면 되겠고요. 색깔은 더 옅어 보이니까 채우는 색깔을 옅게 가도록 하죠.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면 됩니다. 왼손의 도움 받아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 될 거고요. 글자 입력하죠. 좌측에 있는 도형도 만들어 볼까요? 삽입의 도형. 모서리가 한쪽만 잘렸네요. 도형에 대해서 좌우로 반전시킬 수 있죠. 좌우 대칭. 채워주는 걸 그라디언트로 채워줄 겁니다. 효과는 선형 아래쪽이라고 했으니 위쪽이 짙은 색,
아래쪽이 옅은 색 골라주시면 되겠죠?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져다 놓으세요. 도형에 대해서도 몽땅 다 넓게 선택하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죠? 도둠의 18. 색깔은 언급이 없을지라도 까매 보이네요. 검정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5번째 슬라이드는 차트 슬라이드입니다. 제목을 넣도록 할게요. 차트는 이렇게 차트 삽입 단추 누르시면 바로 적용이 될 거고요.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막 대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 세로막 대형을 확인 단추 눌러주시게 되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뜰 거예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데이터 값을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죠. 데이터를 입력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가 조정되는 게 보이는데요. 저희는 항목 3번과 4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는 데이터 값을 지울지라도 이렇게 공간이 남게 돼요. 범위를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데이터 입력창의 제일 오른쪽 구석에 모서리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화살표가 뜹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내가 필요한 건 요만큼이에요 라고 범위를 수정했더니 필요한 아이들만 남는데, 다만 결과물을 보니까 차 종류별로 이렇게 막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저희는 연료돌로 되어 있죠. 요 아이는 데이터 편집하는 동안에만 행과 열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행렬 전환이라고 하는 단추 누르셔서 결과물을 비교를 해보시고 이렇게 5개의 종류로 막대가 세워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을 다음에 데이터 입력은 그대로 닫아주도록 할게요. 세부사항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차트의 종류와 글꼴, 외곽선 먼저 크게 마무리 지은 다음에 세부 조건을 맞춰보도록 하죠.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전체 선택이 된 겁니다. 글꼴을 도둠의 16. 테두리 선에 대해선 글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이 보일 거고요. 거기서 색깔이나 선에 대해서는 서식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에 선을 까맣게 라고 했더니 테두리가 완성됐네요. 세부 조건 하나씩 맞춰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이라고 선택하셔서 글자들에 대한 얘기는 맞춰주시면 되겠죠. 궁서. 글자에 대한 이야기 이외에 나머지 선에 대해서 채우기에 대해서는 서식으로 가서 하나씩 맞춰주시면 됩니다. 차트의 서식 채워줄 겁니다. 흰색으로요. 테두리는 있습니다. 깜장색으로요. 그림자도 있다고 하는군요.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오프셋 아래라고 했으니까 그림자가 아래쪽으로 드리워지는군요. 차트를 선택하고 계실 때에 각각의 이름들이 뜰 거예요. 차트 영역이라고 하면 갖다 댔을 때 차트 영역, 그림 영역이라고 하면 막대 그래프 있는 곳들이 그림 영역이로군요. 차트 영역이라고 이름 떴을 때 클릭하셔서 채워주는 색깔 정하시면 되겠죠. 하나하나 채우는 거 서식 채울 겁니다. 색깔은 노랑이요. 그림 영역도 마찬가지겠죠. 선택하셔서 하나하나 세워주는 거 서식 색깔은 흰색이요. 데이터의 서식에 보시게 되면 조립과 폐차 계열에 대해서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꾼 다음에 보조축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조립과 폐차라고 하면 이 주황색 막대를 가리키는 거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차트 계열 종류를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조립 폐차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입니다. 보조축으로도 지정하고 나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나오면 되겠죠.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해서 수소 전기차 연료 생산 계열만이라고 했네요.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 연료 생산만이라고 했으니까 연료 생산이면 파란색 막대 얘를 얘기하는 거군요. 그 친구만 선택하고 싶습니다. 콩 찍었는데 모든 파랑 막대가 다 선택되네요. 한 번 더 찍어주시게 되면 얘만 남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을 추가해 주겠다 라고 하게 되면 그 값이 올라가는 거 확인이 되시죠?
지시사항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그 이외에는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지나가는 선들이 눈에 거슬려요. 선택하셔서 딜리트 지워주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표 모양이 나타났으면 좋겠죠.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그 차트에 대해서 전체적인 스타일이나 아니면 그 하나하나의 서식 바꿀 수 있는데 요소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트에 요소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래쪽에 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범례 표시를 포함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랑 막대는요, 주황색의 꺾은 선은요 라고 보여주는 게 범례입니다. 이렇게 표 안에다가 넣고 보니 아래쪽에 있는 범례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친구는 선택하셔서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있는 주축과 보조축에 대해서 소수자리가 보였으면 좋겠네요. 요 I는 이라고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식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축서식이 나타납니다.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은 20인 거 불만 없고 사이사이도 기본 단위가 2인 거 불만 없지만 표현해주는 방식이 소수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표시 형식에 가시게 되면 범주를 숫자라고 넣어주시고요. 소수자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선택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은 값이 다르군요. 12입니다. 사이사이의 단위가 3, 6, 9, 12라고 했으니까 기본 단위를 3이라고 바꿔줄 거고요. 표시 형식 역시 숫자로 소수자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 선들이 좀 흐리멍텅해 보이는 건 각각의 색깔을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은 기본적으로 자동 색깔인데 흐리멍텅하군요. 그 아이는 색깔이 실선인데 짙은 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수정을 해주시게 되면 더 또렷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나머지 친구들도 선의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일일이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을 얹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화살표 얹으셔서 위치 맞춰서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 제작하겠습니다. 제목 넣도록 하죠. 도형 슬라이드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록볼록한 느낌, 반딱반딱한 느낌의 경우에는 스마트 아트로 제작을 한 친구들이고요. 그 이외에 납작납작한 친구들은 도형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만드실 때 시간상 완성을 다 못할 것 같다 싶으시면 이렇게 도형과 스마트 아트가 같이 들어있는 친구들을 먼저 제작하셔서 그룹으로 묶으시고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주시게 되면 기능 점수는 더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모든 도형들 싹 다 넣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복사할 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가 될 거고요. 도형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 뜨니까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실 때 좌우 대칭, 상하 대칭 도형들에 대해서 색상들은 흑백일지라도 서로 달라 보인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색상들을 하나하나 선택하셔서 채우기 색상을 서로 다르게 지정을 해주세요. 도형에 따라서 뒤집으면 글자도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글자 상자에 담아서 따로 얹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텍스트 상자 이용하셔서 살포시 도형에 얹어주세요. 도형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몽땅 잡아서 글꼴을 굴림의 18이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스마트 아트를 넣으실 때도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스마트 아트.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 중에서 결과물과 비슷한 아이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필요 없는 친구들은 그대로 선택하셔서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줄이실 때나 크기를 늘리실 때에는 각각의 도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도형의 가장자리에 있는 조절점을 이용하셔서 한꺼번에 크기를 조절을 해주세요. 스마트 아트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차원의 경사와 3차원의 만화라고 하는 건 이 스마트 아트와 저 스마트 아트가 서로 다르다라고 파악하시면 되는 거죠. 선택하셔서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 뜨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중에서 3차원의 경사 넣어보시고 3차원의 경사가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3차원의 만화 경과문 보니까 우리는 경사가 맞는 것 같죠?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의 경우에는 도형과 분리해서 따로 스마트 아트끼리 글자의 크기를 맞추셔야 합니다. 스마트 아트 덩어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에 가시게 되면 글꼴 바꾸실 수 있어요. 글꼴은 굴림의 크기는 18. 삽입에 스마트 아트 가셔서 아래쪽에 있는 양쪽 화살표 찾으시면 되겠죠? 글자를 입력하실 때 습식 엔터 치고 공정이라고 하는 것과 건식 쉬프트 엔터 치고 공정이라고 하는 것 줄 사이의 간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간격이 더 가깝습니다. 참고하셔서 맞춰주세요. 도형 안에서 선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선의 모양들 보이시죠? 꼬불탕 선, 앞뒤로 동그라미, 화살표 넣으실 수 있을 겁니다. 윤곽선의 두께나 화살표의 끝자락 구해주시면 되겠죠? 왼쪽에 있는 친구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룹한 후 애니메이션 날아오기.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룹한 후에 애니메이션 바운드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친구들부터 몽땅 다 넓게 드래그해서 그룹으로 묶을 겁니다. 개체들 선택하고 나면 도형 서식 뜨죠.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창에 가시게 되면 날아오기 방향도 지정이 되어 있군요. 왼쪽에서 날아와라 라고 했으니까 효과 옵션에서 왼쪽이라고 방향을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도 역시 넓게 드래그 하셔서 개체들을 선택하면 도형 서식 떠요. 그룹으로 묶어 주시고 애니메이션 가셔서 바운드 작업이 끝났으면 전체적으로 하이퍼링크라든지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잘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죠? 슬라이드 쇼 클릭할 때 다음 쪽으로 넘어가고 자동으로 실행되고 있고요. 한번 누르면 날아오고 또다시 누르면 바운딩이 되죠.
목차에서 네 번째 친구도 하이퍼링크 손가락 나오는 거 잘 되고 있네요. 클릭하면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동되는 거 확인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저장을 해서 전송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2022년 10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